안녕하십니까. 사회과 교육에 의해 8조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해 발표할 정연수입니다. 저희 조는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 대단원 문화와 일상생활, 문화 변동에 의해 문화 변동에 따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소형역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의 특징과 주제 선정 이유, 수업 도입부, 수업 전개, 수업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통한 기대 효과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성 전달 모형의 특징입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추구하는 인간은 애국하는 시민입니다. 수업에서 교사는 전달자가 되어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교육시키고 우리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화 변동의 부작용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좋은 시민, 애국하는 시민인데 문화 변동의 부작용으로 인한 혼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국가에 이바지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는 문화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문화 변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알 수 있다와 같은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은 수업 전개입니다. 수업 전개에서는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문화 변동의 과정에서 얻는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 사전 지식을 점검합니다. 이후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예시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는 문화 지체가 있고 문화 지체는 이런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이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일단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한 뒤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학습지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는 국가와 개인들의 노력을 시각자료와 같은 것들로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그 예시입니다. 이후 학생들의 생각, 시행되고 있는 노력들,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되돌아보면서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총정리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올바른 방안의 사례를 제시해주며 부작용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가 중요함을 사례와 교과서 내용으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의 혼란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애국하는 시민의 바른 자세임을 강조하고 사례들과 같은 행동을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런 행동이 올바른 행동임을 인지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업 마무리로 넘어가면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아는 우리 사회의 국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학생들이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해결 방안과 부작용에 대처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조에서 사회과학 모형을 맡게 된 정유선입니다. 저희가 맡은 과목은 사회문화이며 대단원은 문화와 일상생활, 중단원은 문화 변동의 이해, 소단원은 문화 변동에 따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사회과학 모형의 특징으로는 작은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사회과학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여 자료에 근거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탐구 방법을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통해 탐구 중심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문화 변동의 부작용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사회과학 모형은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연구 방법에 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문화 변동의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고
문화 변동의 부작용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도입 부분에서 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 수업 전개 부분에서 지식 전달, 탐구 활동, 결론 활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업 도입 부분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합니다. 학습 목표는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 알 수 있다. 문화 변동의 부작용을 탐구하는 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알아보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전개입니다. 탐구 활동을 하기에 앞서 지식을 먼저 전달합니다. 문화 변동으로 인해 문화 지체, 문화 정체성의 약화, 아노미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후 탐구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단계에서 문화 변동의 하나의 예시로 스마트폰 등장을 듭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예상 답변을 들은 후 스마트폰이라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언급합니다. 이후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예절 수준은 어떻게 될까를 질문하며 탐구 과정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가사 설정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예절 수준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사 설정을 잠정적인 결론을 학생들이 직접 설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개념의 도덕적 정의를 통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의존도를 스마트폰 이용 시간으로, 사용 예절 수준을 공공시설에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연구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설계를 한 후 완성된 설문지의 문항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지도합니다. 네 번째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설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독립 변수와 사용 예절 수준이라는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인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가설이 수용되었다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예절 수준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고,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스마트폰 의존도와 스마트폰 사용 예절 수준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만약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이 올바른 사용 예절을 갖출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결론을 활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시로는 복잡한 공공장소를 보행할 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정리 단계입니다. 앞선 수업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먼저 수업 탐구 활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또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후 사회과학적인 분석력과 사고력을 습득한 사람은 실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학생들이 사회과학 지식의 구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탐구 능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 교육에 의해 8조 반성적 사고 모형을 맡게 된 2212-9078 조득현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게 된 과목 소개를 먼저 해드릴 것이고, 이후에 주제 선정 이유, 모형의 특징, 수업 과정,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목은 사회문화로 잡았고, 대단원은 문화와 일상생활, 소단원은 문화 변동에 의해 그 영역은 문화 변동에 따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많은 문화의 변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변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문화 변동의 부작용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성찰이 중요한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 모형의 특징은 반성적 사고는 일단 먼저 자신의 사고 내용, 사고 과정,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보와 자료가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사고 모형의 특징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기 적합한 모형입니다. 하지만 타 모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다른 해석이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어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수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업 도입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학습 목표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처 방안을 찾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목표가 있고 또한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제시한 이후 수업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여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이러한 관련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난폭운전, 음주운전, 아파트 층간소음 등의 예시를 들을 것입니다. 이후 수업 전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업 전개 과정에서는 먼저 지식 전달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문화 변동으로 인해 문화가 갈수록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노미 현상이나 문화 지체, 집단 간 갈등, 문화 정체성의 혼란 등과 관련된 개념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례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이후에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탐구학습으로는 이어지는데 이 탐구학습은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을 토대로 살짝 변형해서 수업 계획안을 짜봤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문화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다양한 사례 자료를 제시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의 삶과 연관된 문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 급변하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우리와 관련된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후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주장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는 모둠을 구성하여 학생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그 모둠별로 각각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 해결 방안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또 이런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반성적 사고 모형에서 중요한 게 자료 수집 단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문제점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고 실제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 이런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잘 지나간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것이고, 이후에 가치 탐구에 의한 가치 분석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다시 모둠을 구성하여 각자가 생각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재토의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해결 방안과 그 해결 방안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후에는 선택과 결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모둠별 하나의 의견을 정리한 후 다른 모둠과의 전체적인 소통을 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할 것입니다. 문화 지체에 관련된 부정적인 사례와 같이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얼만큼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아까 구성한 모둠별로 다른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정하고, 또 왜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정리나 한 줄 정리 과정을 거칠 것인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둠원들과 소통하고 또 다른 모둠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변화된 생각이나 또 더욱 구체화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새롭게 직면할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더욱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성적 사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 교육에 의해 8조에서 사회 비판 모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창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회 비판 모형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쟁점과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 분석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탐구 지향의 활동 수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가 왜 문화변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선정하였고 제가 왜 사회비판 모형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문화변동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문화변동의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직접 찾고 실천해 보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 단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수업 도입입니다. 수업 도입 부분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모둠을 구성하여 직접 문화 변동 부작용의 사례를 정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업 전개 과정입니다. 수업 전개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간단한 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화 지체 현상, 문화 정체성의 약화, 아노미 현상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례로 문화 변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화 변동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여 주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시로는 다문화로 인한 문화 정체성의 약화, 그리고
기술 지체 현상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갭 차이 등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학생들이 문화 변동의 부작용 사례를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단계는 총 5단계로 실행할 것이고, 첫 번째는 조를 구성하여 각 조마다 사례를 하나씩 정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한 사례들로 인한 피해와 근본적인 비판점을 찾아보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점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결 방안을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천한 것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활동 보고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수업 정리 단계입니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문화 변동의 부작용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비판적 사고력으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단계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한 기대 효과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 함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부딪힐 때 분석을 통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